네, 국회는 오늘 오전부터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심사 절차를 오늘 중 모두 끝낸다는 계획인데요. 정치직설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의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로 이제 예정된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이제 법사위가 이제 회의를 열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방중 일정으로 숨 고르기를 좀 했던 그 두 가지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안 처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법사위 전체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다만 지금 통일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당에서는 신천지까지 이제 그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미뤄져 왔는데. 어떻게 이제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 사력탑도 이제 바뀐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일단 뭐 여야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한병도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상견례 차원에서라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이 법안, 통일교 신천지 법, 또 그리고 2차 종합특검법,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전까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둘 다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한병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입장이 좀 교통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이제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법은 당분간 보류하겠다. 네, 그렇지만은 2차 종합특검법안은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오늘 15일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15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조정 소위라든지 또 법사위 전체 회의는 민주당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이제 변수로 나오고 있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쟁점 법안은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라.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5일 날 처리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동시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좀 삼아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날 처리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도 생긴 것이 아닌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 지도부 교체로 해서 좀 그 판이 좀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15일 상황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여야 만나서 법안 심사 소위를 거치지 않으려고 안건 조정위를 했던 것 같아요. 안건 조정위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에서 안건 조정위를 통해서 이제 바로 법사위로 전체 회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통일교 문제는 보류를 시킨 것도 시간 끌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15일 처리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겠다는 것도 이제 시간을 좀 끌면서 하겠다.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읽힙니다.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6개월을 더 하겠다는 얘기죠. 6개월을 더 하겠다는 얘기는 뭐 선거용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는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6개월, 그동안 6개월을 했는데 또 6개월 한다 하면은 1년을 특검을 하는 겁니다. 1년을 특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을 특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특검을 하는 사이에 지금 민생과 관련된 누구를 위한 특검입니까? 이거는 뭐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여야 간에 한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일반 지청 같은 데서 생기고 있는
지체된 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을 보면서 이 특검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뭐 수싸움, 기싸움이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죠. 네, 오후 2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으로 이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애당의 길을 고민해 보길 바란다. 사실상 자진 탈당을 이제 권고했는데 일단 오늘 윤리심판원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고 본인의 어떤 소명을 듣는 그런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결론까지 나올 수 있을지 싶은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2시에 예. 윤리심판원 징계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 김병기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예. 오늘 중으로 징계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 그리고 또 징계가 내려진다면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저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예. 그리고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신중론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어제 애당의 길을 가라면서 사실상 제명을 시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지도부와도 상의한 내용이라고 했죠? 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내려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 선출된 한병도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중에는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렇다면은 어떤 징계 수위의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제명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탈당 공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명이나 탈당 공고를 징계 결론을 내린다 해도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심 청구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하게 되면 결론이 또 늦어지는, 그리고 당으로서는 더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내대표는 단순한 평의원이 아니잖아요. 원내 의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지도자다운 처신을 보여야 된다. 그럼 지도자다운 처신이 뭐냐? 개인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일단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당을 생각한다면 탈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탈당한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이 입증이 되면 그때 다시 복당하는 이것이 지도자다운 처신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도 살고 결국 본인도 사는 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가서 당에서 제명을 당했을 경우에 본인은 더 망가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일단 근데 윤리심판원 뭐 잠시 뒤에 열리게 되는데 그런 기회는 좀 놓친 거 아닌가요? 뭐 이후에라도 이제 그렇게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 때문에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오늘 윤리심판원 징계회의 열리기 전에 애당의 길을 가라고 강하게 촉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지금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 민주당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탈당 아니면 제명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탈당이든지 제명이든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은 이 사실관계지 않겠습니까?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공천 흥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사실관계가 얼마만큼 제대로 규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김병기 의원과 관련돼서는 2020년도 총선과 2022년도 지선, 2024년도 총선 이 세 선거가 다 걸려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강선호 의원이 1억을 받았다 김경호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김경호 의원이
탈락 대상이었는데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공천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2020 지선 때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돌려줬다. 이거 다 공천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 이수진 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탄원서 공심이 그때 검증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뭉개버렸다. 이런 부분도 다 공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신뢰도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선을 앞두고 지금 공천을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후보자들이 이 공천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담보가 되겠느냐. 이게 사실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투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징계 절차보다도 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어떤 사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한병도 의원이 어제 삼선 의원이시죠. 예, 전북 익산을에서 삼선 의원이고 과거 이제 정무수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4파전으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내사령탑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범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계파석이 옅어서 이른바 이제 친명과 친청 그리고 이제 청와대 사이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언급하신 대로 이제 야당과 이제 특검법 같은 이제 협상도 당장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공천원금 관련한 이제 파문 파장 이것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구원투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처리해낼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병도 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해가지고 일단 뿌리는 친문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후에 이제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 범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파석이 굉장히 옅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당의 의원들이 80% 투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권리당원 20%인데 이런 점들을 판단해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친명이 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 초기에 당청 간의 개혁 입법이라든지 뭐 개혁 드라이브를 둘러싸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청 관계를 굉장히 긴밀한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친명의 한병도 새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그렇지만은 강성 친명이 오게 되면 명청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이 또 분열이 되고 갈등이 계속 깊어진다. 따라서 당내 명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 한병도 원내대표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결선 끝에 한병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느냐? 역시 이제 내란 청산을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민생 경제를 돌봐야 되고 또 동시에 지금 야당과도 원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뭐 내란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절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원만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어떤 좀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병도 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한 분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걸 보면은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의원과는 상당히 비교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연한 분이기 때문에 여야 갈등에 있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야당과 국민의힘과의 대화의 창구를 좀 더 넓게 열고 좀 복원할 수 있는
대화를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한명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친청 그러니까 위주의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강성 지지층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좀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견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명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뭐 잘된 민주당 바깥에서 봤을 때 잘된 선거라고 보는데 한명도 의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공천 행동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할 의지도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가 좀 혁신되는, 좀 발전하는 쪽으로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최고위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9명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대4로 뭐 친청이 더 이제 그 다수를 이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전과 이제 비교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친청 체제가 더 강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3명의 최고위원을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친명이 2명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친청이 2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5대4가 바뀌는데 말씀하신 대로 친청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그리고 문정복 2명이 선출돼서 5대4로 지금 안정적인 기반을 정청래 대표가 마련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그런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꼴찌를 차지했어요. 근데 권리당원에서 1위를 차지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번에 선출됐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란 청산 기조를 굉장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1인 1표제 그걸 이제 다시 투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강두구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앞으로 8월 전당대회 때 격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인 당무나 정책에서 약간의 또 신경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뀐 지도 체제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 국민의힘은 지금 당명 개정 작업을 시작했어요. 2월 중에 이제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당명 개정 작업이 어떤 쇄신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당명을 개정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 모습을 갖다가 완전히 탈바꿈해야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이 지금 사실은 2017년부터 지금 다 바꾼다 그러면 5번째인데 이게 뭐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쇄신체계 하나로 당명 개정을 약속을 했고 이번에 이제 엊그제까지 당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68% 책임당원이 찬성했다고 68% 찬성으로 나왔죠.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책임당원의 참여율이 25%밖에 안 돼요. 책임당원들한테 이게 다 문자를 돌려서 투표를 한 것인데 25% 참여율밖에 안 됐다는 것은 책임당원으로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낮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이게 지난번 정동혁 대표가 사과발표도 하고 쇄신책도 어느 정도 내놨는데 이렇게 당원들까지 이렇게 참여율이 높고 관심이 적다 그러면은 이게 쇄신책이 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점점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사실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 국민의 지금 지지층이 떠났던 사람 되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더 빠지는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쇄신책 자체가 지난번 쇄신책 좋습니다. 사과도 하고 쇄신책 조금 내놨습니다만은 더 높은 단계의 쇄신책이 이어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당명 하나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겠다. 그런 좀 위기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명 개정 이상의 어떤 쇄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을 잘 짚었는데요. 당명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자유
이 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뭐 황교안 대표 때 했는데 그때 103석을 얻었어요. 네. 당명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역대 보수 정당 이래 최악의 참패 성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명을 바꾼 거는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과 이제 결별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최신한 발표를 보면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겠다라는 것도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렬한 사과도 담겨져 있지 않아서 사과가 아닌 사과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명을 바꾼다 해도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참패는 불보듯 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